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이건 아니지.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는 게 어딨어요. 난 인정 못해. 원래 며느리 들어오고 하면 다들 자식이 제사 가져간다는데 네가 장남이니까 너희가 제사 가져가는 게 맞지. 인정 못하면 조상님 부끄럽게 제사 안 지낼 거란 소리냐? 아무리 그래도 제사를 왜 저희 집에서 지내야 하는지 저도 그건 안 되겠어요, 어머님. 제사 지내는 곳은 그냥 여기 시댁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왜? 우리 집에서 한다고 하면 제사 가져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점점 발 빼려고? 내가 너희 수작을 모를 줄 알아? 엄마, 장소를 옮기는 건 아니지. 제사 가져갈 순 있는데 우리 집은 진짜 아니야. 여기보다 좁고 제사상 펼칠 자리도 없잖아. 엄마 와봐서 알면서 우리 집에서 하래 자꾸. 그래요, 어머님. 제가 생각해도 제사는 그냥 시댁에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제사 지내면 식구들 다 오지도 못하는걸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거길 왜 가니? 앞으로 너희 둘이 지내야지.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제사를 어떻게 나랑 와이프 둘이서 지내? 나도 20년이 넘도록 나 혼자 제사 지내왔는데 못할 게 뭐니? 다 늙은 나도 제사 준비 척척 하는데 젊은 네가 못할 건 뭐냔 말이야. 괜히 투정 부리지 말고 제사 가져가. 싫어요, 어머님. 저 제사 못 가져가요. 뭐? 엄마, 나도 싫어요. 제사할 때마다 지금처럼 집에 와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저랑 와이프가 한 번도 제사 때 안 도와준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요. 나도 이제는 발 뻗고 쉬어야지. 내가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제사 지내면서 살아야 해. 내 친구들은 며느리 생기고 다 며느리가 제사 지낸다더라. 나는 며느리가 셋이나 되는데 어쩜 아무도 먼저 나서서 제사 가져가겠다는 애들이 없는지. 어머님, 요즘은 제사 안 지내고 제사 때 연차 붙여서 여행 가거나 호캉스 가는 가족들도 많다는데 이참에 제사 없애시는 건 어떠세요? 뭐? 너는 지금 너희 집 제사 아니라고 그렇게 막말해도 된다는 거야?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탈하게 사는 게 다 조상님 덕인데 제사를 없애자는 말을 할 수가 있니? 엄마,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그러는 엄마도 제사하기 싫으니까 나랑 와이프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아들, 너 말 참 섭섭하게 한다. 얘, 너는 왜 입 닫은 벙어리처럼 있니?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사 못 가져갈 것 같아요. 신랑 말대로 제사 때마다 지금처럼 시댁으로 올게요. 더 할 말 없으니까 우리 갈게요. 아이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가 제사 안 가져가고 배기는지. 며칠 후. 어머님, 저희 집은 왜 오셨어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우리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해. 아주 며느리가 날 잡아먹겠어. 또 왜 그러세요? 아무튼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내 할 말 있어서 왔으니까. 혹시 또 제사 때문에 오신 거세요? 그런 거라면 전에 다 얘기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앉아봐. 너 오늘 내 얘기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그래도 네가 맏며느리라서 너한테 먼저 온 거야. 뭔데요? 자, 그것부터 열어봐.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네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게 시골에 있는 집인데 우리 남편이 남기고 간 거야. 뭐 시골이라서 얼마 안 되긴 해도 목돈 정도로는 쓸만할 거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나도 내 살 길 찾는 거지. 내가 죽기 전까지 네가 제사 지내주면 그 집 명의 아들도 아니고 네 걸로 바꿔주마. 네? 어때? 너한테도 손해 안 보는 장사지? 내가 나 좋자고 제사 너한테 넘기는 줄 아니? 이게 다 너희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는 이것도 너 말고 막내 주려고 했는데 너도 뭐 하나 받아가야 제사하는데 힘나지 않겠어? 보고 버틸 게 있어야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겠지. 이거 안 받으면 제사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 이 집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저한테 기회 먼저 주신 건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예, 너 이런 기회 흔한 줄 아니? 누가 제사 며느리한테 물려주면서 집까지 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이걸 거절해? 거절하길? 이게 어떤 집인 줄 알아? 어떤 집인데요?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집인데 시골에 있다고 네가 함부로 거절하고 그럴 집이 아니야. 그러면 더더욱 어머님께서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그걸 왜 저한테 주세요? 너 이 집 둘째, 셋째한테 줘도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네, 그럼요. 그래도 네가 맏며느리고 남편이 장남인데 네가 제사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밑에 자식들을 볼 낯이 있겠니?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쩜 이렇게 매정해?
아, 신랑이랑 상의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들도 아마 집 준다고 하면 그놈은 바로 알겠다고 할 거야. 그러면 오늘 내로 상의하고 나한테 연락 줘라. 나 그만 가보마. 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날 저녁. 여보, 오늘 어머님 왔다 가셨어. 또? 제사 때문이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시던데?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사 지내주면 아버님이 가지고 있었던 시골집을 내 명의로 돌려주시겠대. 뭐?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었어? 당신 몰랐어? 전혀 몰랐지. 엄마가 우리한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 왜 숨기셨지?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어머님도 고민 많이 하셨겠지.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인데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안 하겠다고 했어. 왜? 그 작은 집 주는 대신에 제사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엄마가 집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제사 가져오자.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그동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 생겨서 못 가게 되면 제사 엄마 혼자서 지내야 하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그래. 갑자기 말 바꾸는 거야?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면 코딱지만한 집에 지낼 곳은 마땅하고 간소하게라도 지내면 되지. 제사상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 나도 웬만하면 가져와서 어머님 좀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제사 지낼 때마다 어땠어? 어머님은 해마다 가지수 더 늘려서 올리라고 하시지. 동선에는 오지도 않지. 제사 한번 지내고 나면 나 며칠은 몸살이야. 내가 도와줄게. 아, 됐어. 깊게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하니까 그냥 제사 가지고 오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명의는 언제 바꿔준대? 모르지 나야. 일단 알겠어. 며칠 후. 무슨 일이길래 여자들끼리만 모이자고 한 거야? 형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진짜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무슨 소리야 다들?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형님, 어머님께 집 받았다면서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받아요? 맞아. 우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왜 형님 혼자 그걸 홀라당 받아요? 나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야. 어머님이 거래하러 오신 거였어. 거래요? 무슨 거래? 이건 또 무슨 말이래? 어머님이 제사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준 집인데 그것도 그냥 시골에 있는 작은 허름한 집이야. 얼마 안 돼. 제사를 가져가라고 했다고요? 하기야 제사는 뭐 장남이 가져가는 게 맞긴 하죠. 그죠 작은 형님? 두 사람 시골집이 그렇게 탐나면 집 나눠서 가지고 갈래? 내가 어머님께 말해줄게. 대신 제사도 같이 가져가. 형님은 무슨 그런 농담을. 얘 막내야. 너도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잖아. 네가 제사 가져가면 되겠네. 네? 제가 왜요? 제가 집에서 논다고요? 애 보느라고 24시간이 모자란데 형님은 잘 모르시면서 왜 저한테 일을 떠넘겨요? 저도 바빠서 제사는 못해요. 됐어. 내가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두 사람한테 미룰 일은 없을 거야. 신랑도 장남이라서 책임지겠다고 했고. 정말요, 형님? 아우, 그래주면 우리가 고맙죠. 안 그래, 동서? 그럼요. 힘드시면 또 저희가 가끔 와서 도와드리고 할게요. 그래주면 고맙지, 나도. 이제까지도 한 번도 안 한 걸 앞으로라고 하겠냐?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그 시골집 명의 바꿔주셨어요? 큰형님 좋겠다. 공짜 돈도 생기고. 당연히 바꿔줬겠지. 제사를 싹 다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안 바꿔주면 사람도 아니지 그건. 아직 안 바꿔주셨어. 네? 뭐라고요? 아직 제사 오지도 않았고 집 명의 바꿔줬는데 나랑 신랑이 뒤통수 칠 수도 있다면서 나중에 주시겠대. 형님 조심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나중에 집 안 주고 계속 버티면 어쩌려고요? 둘째 형님 말씀이 맞아요. 큰형님이 강하게 어머님께 집 명의부터 먼저 바꿔달라고 해야죠. 그 집 얼마나 한다고 그걸로 명의를 빨리 바꿔달라고 그래. 얼렐레?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형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신다. 제사는 힘들게 다 형님이 지내고 나중에 집까지 못 받아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나였으면 어머님께 그 자리에서 바로 명의부터 바꾸러 가자고 했겠다. 가족이어도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믿지 말라잖아요. 됐어. 어머님이 줄 때 되면 주시겠지. 근데 다들 안 바빠?
말만 들으면 이럴 시간들 없어 보이는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 우리 애들 유치원에서 마칠 시간 다 됐네. 형님, 그러면 저 먼저 가볼게요. 동서, 나도 같이 가. 형님 앞으로 수고해요. 그리고 괜히 죄송하네요. 우리가 바빠서 형님한테 이런 일까지 떠넘기는 것 같아서. 나 괜찮으니까 얼른 가봐. 네, 그러면 저도 연락할게요. 어머님과 계약을 맺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생각보다 신랑이랑 둘이 음식 준비도 하고 제사 지내니까 괜찮더라고요. 신랑이랑 관계도 더 좋아지는 기분도 들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점점 아버님 제사뿐만 아니라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사니 뭐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제사 횟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신랑도 생전 그런 제사 지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사를 왜 이렇게 늘리냐며 어머님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던 제사는 어느새 5번으로 늘었고 저와 남편은 맞벌이인데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이 시키는 제사를 지내야 했죠. 동서와 시동생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는데 다들 바쁘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매번 거절하더라고요. 남편은 동생들에게 실망이라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사 때문에 형제애까지 금이 가는 모습에 속상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머님은 시골집 명의를 바꿔주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3년 후. 여보, 뉴스 봤어? 손부터 씻고 와. 방금 퇴근하고 와놓고 음식에 먼지 앉는단 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부터 보라고. 이게 뭔데? 재개발? 잠깐만. 거기 아니야? 그래, 아버지가 남겼다는 그 시골집. 거기 있는 동네잖아. 이번에 재개발 지역으로 발탁돼서 집값이 5배로 뛰었다는 거야. 뭐? 5배? 여보, 우리가 제사 지낸 보상을 이렇게 받는 거야. 하하하. 이거 진짜 기사 맞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나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당신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정말 수고 많았어, 여보. 난 엄마한테 시골집 받고 나면 그동안 힘들었던 날 싹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아. 5배면 이게 돈이 얼마야? 열심히 사니까 이런 날도 오네. 여보, 당신도 고생 많았어. 어머님이 내 명의로 주신다고 했지만 나 혼자 받을 생각 전혀 없어. 에이, 나는 우리 집 제사니까 당연히 내가 지내는 게 맞는 거고 당신이 고생했으니까 당신이 엄마한테 받는 게 맞아. 난 정말 괜찮아. 여보, 우리 이사할까? 이사? 그 돈 받아서 우리 집 마련하자. 여기 전셋집 생활 청산하고 나 아는 언니가 부동산 하거든. 그 언니 도움 받으면 좋은 매물 구할 수 있을 거야. 여보,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내 나이 32살에 내 집 마련이라니. 나 진짜 내 꿈이었잖아. 알아. 당신 연애 때부터 그랬잖아. 30살 끝나기 전에 꼭 내 집 마련 꿈 이루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본 내가 잘 알아. 여보. 그런데 3년이나 제사 지냈으면 어머님께 집 이야기 해도 되겠지? 당연하지.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해. 3년 동안 우리 한 번도 안 빼먹고 엄마가 억지로 만든 제사까지 다 지내왔잖아. 이보다 어떻게 잘해. 그걸로 엄마도 충분히 느꼈을 거야. 우리가 집 받고 배신 안 할 거라는 걸. 따로 계약서 작성한 것도 없으니까 내일 어머님께 말해야겠어. 당신이 힘들면 내가 할까?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 어머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겠다. 내 집 생긴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안정된 기분이야. 그렇게 좋아? 그럼 당연하지.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됐어. 얼른 씻고 밥 먹자. 알았어. 나 씻고 올게. 다음 날. 너는 제일 중요한 애가 제일 늦게 오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주인공은 원래 제일 마지막에 오잖아요. 어머님이 이해하세요. 형님, 퇴근하고 오느라 그런 거겠죠. 얼른 앉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 찾아뵈려고 했는데 동서들까지 부르셨네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형님도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겠지. 너 재개발 소식 들었니? 네, 어제 신랑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역시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식은 빠르네요. 어머님, 얼른 말씀하세요. 저희가 저희 좋자고 하는 얘기가 진짜 아니라 우리 식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아시죠? 예, 내가 시골집 주기로 했던 거 못 주겠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한테만 집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이지. 다 똑같은 며느리고 자식인데 어떻게 너희한테만 주겠어. 이렇게 다 알게 된 마당에. 어머님, 혹시 집값 올라서 못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머님은 우리들 생각해서 그런 건데. 형님, 혹시 집값 올랐다고 혼자 다 꿀꺽하려고 했어요? 진짜 너무한다. 어머님, 이건 아니죠. 제사도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 바꾸는 법이 어딨어요. 꼴랑 3년 한 걸로 생색이니? 나는 20년을 넘게 했는데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어. 그러는 너도 처음부터 이 시골집 돈 얼마 안 된다고 제사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재개발로 집값 오르니까 욕심내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재개발 때문에 집값 올라서 제사 가져간다고 했나요? 이미 3년이나 제사 지내고 있다가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 들은 건데 이건 아니죠.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내가 아예 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나눠서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니? 형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눠 가져야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남편 때문에 빚이 많아요, 빚이. 우리는 애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동서들도 참 웃긴다. 제사 가져가기 싫어서 시골집 안 받겠다고 해놓고 집값 오르니까 한 것도 없이 돈만 챙기겠다는 거잖아, 지금. 어머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우리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돈만 챙긴다니? 기분 나빠. 맞아요. 우리가 어머님께 못 해드린 것도 없는데 우리도 며느리 노릇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돈 받을 자격 충분해요. 첫째, 너는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니? 어떻게 5배나 오른 집값을 혼자서 다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 동생들한테 나눌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님이 제사 가져가는 걸로 집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그대로 너한테 집값을 고스란히 넘기란 거야?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힘든 건 안 보이세요? 아니, 솔직히 애는 우리 집만 있는데 형님은 돈 많이 들어갈 일 없잖아요. 다 가지는 건 욕심이지. 동서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매번 시댁 행사에 불참한 것도 많은데 무슨 며느리 노릇을 잘했다고 돈을 받아 가겠다는 거야? 내가 쪼잔해 보일까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어머님께 용돈 주는 것도 한 번이라도 드린 적 있어? 갑자기 여기서 용돈 얘기가 왜 나와요? 아, 형님은 어머님께 용돈 매달 드렸으니까 그 돈 전부 다 돌려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사정이 힘드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거죠. 안 드린 게 아니고. 나도 애들 아니었으면 어머님께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 수 있었다고요. 주고 싶어도 못 준 걸.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됐다. 큰애 말에 휘둘릴 필요 없어.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명의로 된 집이야. 누구한테 얼마씩 줄지는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마. 어머님! 얼마 후. 엄마, 혹시 집 팔았어? 아직 안 팔았는데 왜? 너희가 우리 집까지 웬일이냐? 어머님, 집 안 파셨다고요? 그래, 왜? 그 집 내가 팔아서 나 혼자 돈 어디 썼을까봐? 확인이라도 하러 온 거야? 둘이 같이 여기까지 오고? 어머님, 기사 안 보셨어요? 무슨 기사? 엄마, 아버지가 남겨준 시골집 있는 동네에 재개발 안 한다던데? 그게 무슨 개소리냐? 재개발 한다고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기사가 잘못 난 거겠지. 이리 내봐. 아니에요, 어머님. 재개발 지역이 잘못 보도가 돼서 그런 거라고. 그 지역 재개발 아니라고 하던데요. 뭐? 아니, 이게 뭐야?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님 욕심 부리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팔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니, 이 기사 언제 난 거냐? TV 뉴스에도 다 나온 거야? 저희도 방금 기사 봤어요. 아직 뉴스할 시간 아니니까 TV엔 안 나왔죠. 기사로 먼저 뜬 것 같던데. 아이고, 내 돈! 내 돈! 이게 어떤 돈인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차피 원래 집값으로는 세 식구 못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한테 주세요. 어머님, 이제 저희 그 집 받을 때 됐잖아요. 벌써 3년이에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제사 잘 할게요. 너희 마음대로 해. 그딴 똥값으로 떨어진 집 나도 꼴도 보기 싫다. 아이고, 내 돈 아까워서 어째? 아이고. 재개발 들어간다고 할 때는 형제들끼리 제사를 돌아가면서 모시는 한이 있어도 집값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던 동서들도 다시 땅값이 볼품 없어지자 각자 핑계를 대며 제사 못 모시니까 그냥 시골집 형님네 주라고 시어머님께 얘기했고
어머님도 미련 없이 저희에게 시골집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시골집의 재개발은 다시 진행되었고 저희는 그 집을 팔아 꿈에도 그리던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아이고, 집 좋네, 좋아. 이게 내 집이 될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재개발 한댔다가 안 한댔다가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배 아파 죽겠다고. 어머, 다들 왔어? 왔으면 앉지. 왜 서서 그래? 동서들 앉아. 큰형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반칙이죠. 맞아.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돈 나눠줘요. 어쩜 혼자 돈 챙겨서 바로 집을 사요? 동서들도 어머님이랑 작당할 때 나한테 묻고 그랬어? 재수씨들 오셨네요. 어때요? 우리 집 좋죠? 근데 엄마는 같이 안 왔어요? 아주버님은 어머님이 친엄마면서 어떻게 된 줄 몰라요? 어머님 지금 배 아파서 집에 들어 누우셨어요. 그러게 좀 착하게 사시지. 약속 먼저 안 지켜놓고 들어눕긴 왜 누워. 자기들도 배 많이 아파 보이는데 그럴 줄 알고 내가 따뜻한 죽 준비해뒀어. 맛있게들 먹고 가. 죽이요? 지금 누구 놀리나? 집들이에서 누가 죽을 먹어? 큰형님 진짜 속 좁네요. 지난 일로 이렇게 복수하고 사람이 그러면 벌 받아요. 자기들은 좀 더 착하게 살지. 그러다가 자기들이 먼저 벌 받아. 아무튼 동서들이 제사 지내기 싫다고 얘기해준 덕분에 더 쉽게 시골집 받을 수 있었어. 고마워. 아우 열받아. 아우 배 아파. 형님 진짜 이게 뭐예요. 형님 말만 믿었다가 돈 한 푼도 못 받고 큰형님 집만 사고. 시끄러. 동서는 뭐라도 한 거 있어? 나도 남편 빚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안 되겠어. 나 어머님한테 간다. 둘째 형님 같이 가요. 형님. 동서들 그만 가려고? 이제 우리 집 이사해서 넓으니까 제사 준비할 사람 넉넉히 와도 되거든. 제사도 많은데 두 사람 다 꼬박꼬박 제사 준비하러 와. 알겠지? 배웅은 안 할게. 잘 가. 동서들아, 세상은 다 자기 하는 대로 돌아오는 거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